궁금한 게 많은데 두 분 다 지금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교육 안에서 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강제적이잖아요. 모든 과정이 강제적이기도 한데다가 저희 엄마의 스타일이 너무 강제를 많이 해서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고 그 억지로 했던 그게 정말 공부하기 싫다로 마음속에 굳어졌어요. 물론 대학은 잘 갔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를 하나도 못 가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목표가 뭘까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했었고 목표를 대학 입시에 목표를 직장에 두는 삶이 싫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교육이란 건 일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일상이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내 아이 교육은 좀 제대로 참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가겠다면 보낼 수는 있는데 굳이 그 학교를 가서 대학 입시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얘한테 얼마나 소비적인가라는 생각은 했었던 거죠. 그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푸시당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푸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지만 제가 잘 조직을 해서 미리 자꾸 대안학교를 보여줬죠. 가스라이팅을 했죠, 가스라이팅을. 물론 그들 안에서도 재밌게 지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비춰봤을 때 다양하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점점 차단되는 게 너무 많고 서로 교류도 잘 못하고 재밌게 놀만한 이벤트도 없고 다들 학원에서 시간 보내고 학업의 비중과 나머지 인간으로서 뭐 겪어봐야 될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비중이 학업에 치우쳐져 있는 거 그게 제가 좀 못마땅했는데 대안학교를 가니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게 약간 한 군데 갔는데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걸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묻는 예체능 뭐 합니까? 운동 뭐 합니까? 저 되게 중요하게 축제 언제 합니까? 몇 번 합니까? 놀러 언제 갑니까? 늘 그런 거 물어본 거.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기준? 또 있을까요? 너무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활동을 중요시하거나 아니면 문화 활동을 중요시하거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베이스로 하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좀 전에 봤던 곳에서는 뭐 한문 맞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기준을 삼아서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연역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얼마나 됐는가. 그거 필요하죠.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네, 가서 정말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창단 멤버 이런 느낌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스테미컬하게 움직이는 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연역 찾아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규모 학교 가서 그래도 학교라서 좀 다닐 수 있고 그런 자연환경 위주의 그런 규모 그래서 제가 시내에 있는 학교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1순위는 자연환경 바닷가나 산속이나 이렇게 예체능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는 일단 자료 조사를 했어요. 일단 대안학교 대표 학교가 간디학교 이후학교였고 일단은 모든 학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좀 팠어요. 이 학교들이 뭘 하는구나 대충 알고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엄청 많구나. 기독교 베이스도 굉장히 많고 천주교 베이스 조금 있고 불교 베이스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많구나. 근데 이게 종교재단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 일상에 있는 학교들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 종교단체에서 보기에는 별로 탐탁지 않은 교육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찾아보다가 그래도 학교가 말하는 거랑 그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보자. 학교를 가서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갔던 게 처음에 꿈의 학교하고 이유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고 아이한테도 노출시키고 싶어가지고 놀러 다니듯이 4학년 뭐 요때 다녔거든요. 그 학교의 분위기. 여기 괜찮네? 아이들이 되게 밝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그런 학교 분위기 있잖아요. 아이들의 생동력? 뭐 이런 게 좋아서, 괜찮겠다 했던 게 일단 꿈의 학교였고요. 이후 학교는 학교가 아담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 가지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기피디님은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기숙사가 아니라서. 가까우니까. 네, 가까이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어쨌든 기숙사로 보내겠다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그냥 좋은 학교가 이유 말고는 거의 다 기숙학교니까. 그러니까 이유 학교는 보내고 싶었으나 저는 송전탑이 마음에 걸렸고, 그다음 기피디님이 서류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게 선정의 이유가 되진 않았네요. 네, 기숙. 네,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학교고 참교육을 하면 보내겠다였는데 그런 학교들 중에 기숙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건 후일담인데 네. 보내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숙학교에서 도리어 좋았다. 나중에 안 거예요, 이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아이 건가요? 입장에서. 거예요. 저는 왜냐면 둘 다. 부모 입장, 물론 네, 그때 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상속에 겪는 관계에서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게 피크인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거든요. 3학년 지나면 또 그러진 않아.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르게 좀 약간 갈등이 있는데 중1, 2가 가장 유치하게 싸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고 3학년 조금 넘어가요. 조금 아량이 넓어졌어. 맞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각자의 색깔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거. 그때는 그 시기에는 부모한테 기대지지가 않아요.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생활 교육 선생님이라든지 뭔가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오히려 더 자극하고 걱정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누가 그래서 찾아가자 이러면서 막 일을 만드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들끼리 해결하고 그 산을 넘어가고 또 멘토 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진하게 겪고 2학년까지 겪고 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1년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몰랐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그 갈등을 겪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조율하는 게 정말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는 인간이 아니었대요, 다들. 1학년 때. 뭔가 인간의 좀 탈을 아직 못 쓴 정도였는데 맞아. 그러고 겪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됐더니 이 아이들이 또 성숙을 한 단계 확 했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본인이 느꼈던 그 약간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구나의 노하우를 많이 익혔던 거 그런 게 지금 삶에서 되게 바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자기 학교가 참 좋았다고 얘기해요. 대안학교는 부모의 역할이 돈. 네. 돈과 믿음이다. 학비 내는 거는 그거는 뭐 모든 학부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부모의 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와 친구 돼주는 거 정도 이상은 별로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가짐이 뭐여야 되냐면 맞아. 대안학교를 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학교를 믿고 보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부모들이 그걸 안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개입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어긋나요, 도리어. 맞아요. 엉겨요, 스탠스가. 맞아요. 그런 신뢰를 못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 말을 부정은 안 하지만 받아는 주되 긍정으로 다시 소화해서 그래도 하시는 역할 그 학교에서 좋은 점 같은 걸 얘기해주고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풀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둘이 같이 그건 좀 박자가 좀 맞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욕도 같이 했어요. 저는. 물론 잠깐 그럴 수 들어줘야지 있죠. 받아줘야지 받아주고 나서도 보면 마지막은 긍정으로 돌려주는 걸 잘해요. 기피디님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대안학교 보냈음에도 불안해해요.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 그래 대안학교는 좋은 뜻으로 보냈어. 이 아이 미래는 어떻게 하지? 부모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주말에 빼서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꿋꿋하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방학 때 SOS를 칠 때 그때는 하지만은 안 했죠.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그 대신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저희가 알아보는 게 없어요. 그 정보가 없으니까 너가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럼. 그러니까 얘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던 게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SAT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고 싶어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정보가 없다.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와라. 그러면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자료조사도 본인이 하게 했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본인의 의지로 가는 건 열심히
본인은 의지로 갔는데도 놀긴 놀더라. 그래서 학원을 내가 막 일부러 뺏어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안 했고 그 아이가 원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학교도 믿고 네. 아이도 믿고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들마다 또 차이가 있기는 하던데 맞아요. 부모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아까 기독교 모임 말씀하셨고 네. 꿈이 학교인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같은 것들? 부모들이 맞아요. 참여해야 하는 부모들,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부모가 정말 바쁘면은 뭐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꼭 모든 걸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네. 학교마다 차이가 되게 커요.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숙학교가 아닌 곳일수록 요구가 많아요. 이유학교가 좀 도리어. 그렇더라고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발도르프도 그렇고 중등 고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발도르프는 초등이기도 하고 발도르프 자체가 이제 자연교육이기 때문에 전 부치고 뭐 씨 뿌리고 다 부모 같이 하는 건데 중고등은 그렇게 부모 모여서 부모 자체 세미나 이런 거 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저같이 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필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들이. 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모임이 하나 있었고 그건 저는 당연히 신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갔고 그거는 그게 있어요. PTC? Parent Teacher Conference인가? 뭔가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과목별 선생님 또 뭐 다양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의무감으로 간 게 아니라 저는 호기심으로 갔었어요. 그거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모이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게 부모의 그 교육하는 가치관하고 맞닿아서 어느 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부모의 손길이 덜 닿을수록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커진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은 했죠. 잘 안 됐지만. 네, 노력은 했다. 네. 돈과 믿음이다. 네. 좋습니다. 명언이세요. 돈이야 뭐 어디든지 어딜 가도 다 가야 일반 학교 가도 학원 보내는데 엄청 내야 되죠. 돈 들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이 목표면 이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대학까지 보면서 보낸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저는 고려를 안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대안학교를 나왔을 때 그 뒤에 얘가 만약에 정말 대학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얘가 하고 싶은 꿈이 그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차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걸 대안학교를 들어갈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면 얘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포기해도 관계는 없지만 원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교육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설명회를 갔었을 때 아이들이 바닥권에 있는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명문대를 들어가는 걸 봤어요. 국내 명문대는 아니에요. 미국의 명문대를 들어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교는 둘 다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부모가 먼저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런데 왜 대안학교냐 일반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런데 그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회 나와서 창의적인 문제를 풀어낼 거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문제는 유형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형이 있나요? 없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인생이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 대학을 현실적으로 무시하면서 교육시키는 것도 이것도 부모의 월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길 원하느냐 했을 때 그게 부모가 생각했던 거랑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그 아이가 갔으면 하는 방향하고 이 아이가 지향하는 점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현실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고 싶어 해요. 전 약간 그거랑 거리가 먼 걸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라서 그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조차도 대안학교를 다녔던 그 경험이 너무 좋다. 이 아이한테 무기가 된다.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그렇게 학습했던 아이들하고 이 아이는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갔죠. 과정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전에 했던 많은 것들, 경험들을 쌓아온 이 아이의 그 능력치하고 너무 달라서 약간 천하무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딜 가도 얜 살아남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바뀌면 그게 나오거든요. 아이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거,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뭐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으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왜 정말 그거 쓰고 싶어서 왜 나한테 묻죠? 이거를. 걔는 저희 엄마는 방임은 아니지만 그냥 뭐 내 새끼 잘 살아있고 잘 놀고 뭐 밥 잘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쪽이거든요. 저도 제가 좋은 양분으로 좋은 땅에다가 심어주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옥토에다가 얘를 심으면 그 다음에 얘가 뭘로 클지는 저도 궁금해요. 사과나무로 클지 포도나무로 클지 해바라기가 될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한 그건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아프지 않고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고 뭐 풍파도 있겠지만 이러든 저러든 다 세상살이 중에 하나니까 그냥 뭐 별일 없이 쭉 잘 살아가면 돼. 죽지 않고 잘 살아가면 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내는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그 아이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기독교라서 좀 선택의 폭이 넓으셨던 것 같은데 비기독교인이시잖아요. 네. 비종교인 엄마들이 묻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만 아니고 다른 종교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그 종교가 최고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 이게 왜냐면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전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종교가 최고라는 이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를 이제 못 받아내기 때문에 비종교인이겠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냥 이 신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사춘기잖아요. 나무로 치면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어떤 세상을 그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을 딱 가진 어떤 종교가 있다. 그럼 그 종교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익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철학을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너무 20살 넘었는데 되돌아보니 이 종교 나랑 안 맞아. 바꾸는 것도 그 아이 몫이고 거기서 완전 핵심물이 돼서 가는 것도 그 아이 몫이고 행동주의적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넣으면 나온다. 액은 사람은 블랙박스인데 내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온다는 건 행동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아이들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기본으로 좀 장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생각은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 어떤 종교를 가진 학교에 있는 것보다 안전할까 하면 사실 더 안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들은 이제 그런 종교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곳에 다녔다고 해서 애들이 물들지 않아요. 애들은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해요. 성경에 이건 이상하다. 이런 내용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아이들이 많네요. 있습니다. 네, 많아서 괜찮더라고요. 네네. 제 주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유 가서 국제학교를 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국제학교 담이 낮아졌는데 비교해보면 국제학교랑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왜 국제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인지. 국제학교는 목표가 국제대학교죠. 무슨 국제 언어를 쓰는 거를 위주로 해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특수한 곳, 약간의 엘리트 교육을 받겠다잖아요. 엘리트 교육이고 네. 포커스는 학습 위주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똑같이 예체능도 하고 하지만 포커스 방향을 밀고 가는 게 엘리트 중심의 학습 교육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코스를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습을 그렇죠. 좋아하고
그쪽 길로 갔을 때 뭔가 자기의 퍼포먼스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어쩌면 또 국제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또 아름답고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길을 밀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특성과 맞게 그 보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 약간 길게 보고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가 아무리 막 내가 모든 거를 막 재료를 지원했는데 그 아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딱 그 시기에 한 번 딱 하면 되는 거를 그 전부터 쫙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요때 딱 하면 됐을 거를 그 전에 엄청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배우는 게 아이들이 좀 더 커서 한 1, 2학년 정도 돼서 좀 힘이 있을 때 배우면 한 방에 배우는데 그 전에 간 물놀이 하다가 뭐 이러다가 배우는 거거든요. 100%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언어도 부모가 이중 언어를 해.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맞지. 나는 못해. 근데 애를 학원을 억지로 영유부터 보내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넌센스 같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하고 싶으면 한 방에 1, 2년을 중학교 때쯤 유학을 보내. 훨씬 효과적이야. 합니다. 국제학교도 도움되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영재학교 보내는 게 맞는 찾아봐야 애들이 되겠네요. 있어요. 국제학교도. 네. 그거는 아이들마다 다른 거고. 네, 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트가 나쁘지 않다. 이거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뭐라 해. 오늘 썸네일만 보고 뭐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하게 돼 있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댓글 안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이러는지 몰랐어. 근데 네. 그러면 네. 그 혹시 대안학교를 네. 가서 염려되는 면들 좀 있으실까요? 부정적인 면을 제가 얘기할게요. 네. 부모가 부정적이에요. 부모가 걱정을 미리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대안학교, 이미 어느 정도 몇 년 됐으면 믿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거긴 망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추천해서 아이가 대안학교 갔는데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부모의 문제였어요. 부모가 그 학교를 빼야 되나 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고 막 이거를 중간에 이제 하는 거죠. 호들갑을 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가장 무서운 얘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적응 그런 것들. 부적응은 부모가 부적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 기피디님이 조금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아이들 중에 단체 생활이 힘든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또 부모가 꿈이 있어. 대안학교를 보내야지. 이래가지고 억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간 속도보다 아이는 못 따라오고 있는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밀어 넣게 되면 아이가 못 받아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 전략이 아이가 스스로 동기가 생기게끔 미리 많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4학년 때부터 가스라이팅 하셨다고요. 아이가 일반 학교밖에 못 보니까 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안학교 환경을 계속 보여준 거죠. 나름 속에는 그걸 바라긴 했죠. 저도 바라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걔가 6학년 때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가는 학교도 가고 싶어. 그리고 뭔가 그 친구들이 가는 일반 학교를 가면은 언니들이 되게 무섭대. 뭐 이런 거. 그리고 학원을 엄청 다녀야 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지만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는 뭔가 학교 가면 선배들도 되게 재밌고 막 뛰어놀고 뭔가 밝고 학교 너무 좋아. 근데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되고 기숙사를 가야 돼.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그 아이가 선택한 것처럼 됐죠. 그래야 된다. 동기는 스스로 생겨야 된다. 그 생각은 해요. 억지로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부적응 사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좋은 학교 보냈어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유배했어. 이 마인드가 딱 생겨요. 억지로 보냈잖아요. 나랑 집에 있기 싫은가 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딱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떠밀려 가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을 수가 있거든. 이곳으로 오셔서 같이 상담하시고서 결정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희 딸은 가스라이팅이 되기도 하고 언니를 봤으니까 여기 대학교 나온 언니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언니 오빠들이 다 10시에 집에 오니까
얘는 지금 대안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라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럼 10시 밤에 안 와도 되니까 대학교 가면 축제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하고 친구랑 같이 2층 침대 쓰고 이런 이유로 가게 됐는데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부적응해서 엄마 나 그냥 일반 학교 갈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그래서 부모 면담에 그 질문을 상당히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모든 교육 절차놓고 인성교육하고 단체생활교육, 공동체교육, 서로 배려, 존중 이거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대요. 그리고 밤에 서로 이제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자리 자꾸 만들고 왜냐면 그때가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1, 2년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막 4개월 차, 5개월 차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고 아니면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안 가려고 하고 막 안 가겠다 울고 이제 이러면 어쩌겠느냐 이 얘기를 면접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걸 계산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보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얘기하고 그걸 단번에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적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또래들끼리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이 좀 길 건데 긴 호흡으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의논해서 이걸 산 능성을 넘어가듯이 천천히 넘어가야지 이게 단박에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잘 지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2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이제 깜짝 놀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제가 그 아이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밑바탕이 좀 돼 있어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 아이가 뭐가 불편했는지를 좀 얘기를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는 대안학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의 인생에서 학교 다니면서 있을 수 있는 그쵸? 문제들이에요. 그냥 어느 학교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부모가 그걸 지레 놀라서 대안학교 보내서 내가 애가 이렇게 고생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그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더 많다.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 대신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겹겹이 레이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돌봐줄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아이 눈높이로 그리고 부모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보면 해결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안학교를 보낼 부모님들이 뭐 마음 자세? 전 얘기했어요. 믿고 돈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믿는 게 참 어렵죠. 아니요, 돈이 가장 돈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일반 학교 보내면 안 들 것 같죠?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돈은 어차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 학교를 꼭 한 번씩 탐방 가거나 전화라도 하다 못해 꼭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두려운데 그게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일단 연락이라도 해보시라는 거. 학교를 탐방 가본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다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걱정을 하지. 이 사람과 만나면 결혼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잡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학교가 진짜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단일 메뉴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학교,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 내가 또 마음이 가는 학교 찾아서 보내서 뭐 괜찮게 잘 적응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은 길게 보고 날로 먹자. 진짜 좋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